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한겨울인데도 반팔인 이유는 탁구 치고 와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행복지수가 높은 요인 중에 하나가 탁구도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행복지수 그거를 이렇게 통계를 이제 놓고 봤는데,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죠? 행복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너무 격차가, 하위 20%는 더 가난해졌는데 상위 20%는 더 부자가 됐어요. 그게 다 자본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가 있는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번 거죠.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번, 지금 1 플러스 1 네 번째 시간인데, 1 플러스 1,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더라도 하나 더 투자하세요. 왜? 하나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에서 직장을 하나 더 구해야지만 이제 내 자산가치 상승하는 효과를 내가 이제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직장이라는 개념을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 30평대 초반 아파트가 중소기업 연봉을 벌어주더라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백만 마을이 6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5억짜리가 8억이 됐어요. 그죠? 그것도 제가 투자 37평 예로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1 플러스 1 아파트가 한 채 있어도 또 한 채 투자하라고 하는 거냐? 뭐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취득세가 8%인데 그게 6천이 됐든 7천이 됐든 나중에 다 공제받는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인 거예요. 그죠? 다 돌려받으니까. 직장, 아파트가 직장이라고 했잖아요. 전 직장이 드디어 직장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 연휴 전에. 사실 그동안 이제 3, 4, 5단제 이렇게 4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5번째 직장은 어디에 있는 몇 동에 몇 호인지를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직장이 또 저한테는 새로운 직장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성부동산 일하는 지금 여기 근로사업하는 여기하고 몸과 마음 치유하고 그 유튜브 채널 일산 한성부동산 유튜브 채널 총, 그래서 전 직장이 8개입니다. 직장이라는 거는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을 뭐 꼭 매달은 아니더라도 연 단위로 연봉을 벌어주는 그런 직장이, 여러분 직장이 8개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행복지수가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서 자본의 차이로 인해서도 빈부격차가 심해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게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보통 물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도 물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물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인 거죠. 그 물건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 그 김밥 1,000원일 때 있었잖아요. 김밥. 근데 지금 얼마예요? 뭐 2,500원, 3,000원 막 이렇잖아요. 그죠? 김밥 1,000원에 사 먹었는데 지금 3,000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2,500만 원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지금 25억이에요. 25억. 100배나 뛴 거예요. 100배가. 그게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죠. 그죠?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저금해놔도 안 되고, 그건 겨우 이자 받는 거죠. 그런데 전세 살면 누가 아무도 이자를 안 주니까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전세를 살면. 지금 어쨌든 전세 사는 분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주택이 있으면 특히 20평, 22평, 27평 사는 분들 제발 30평대로 갈아타던가 새로운 30평대 아파트를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투자하는 취지로 지금 1 플러스 1 네 번째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뭐다? 직장이다. 어떤 직장이다? 나한테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자본소득을 벌어다주는 직장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행복지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하고 똑같아요. 가난할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알바자리도 못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이때 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뭐 진짜 지난주에 일산 동구 아파트 가격이 1.94% 올랐습니다. 한 주에 1.94%, 그것도 평균 1.94 올랐으니까 이 백마마을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 1.94% 상승한 게 일산 동구가 전국에서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번 달로 끝나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작년 그랬던 것처럼, 작년 60% 올라갔던 것처럼 올해도 또 그 난리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폭락론자들은 제 말을 뭐 기뚱으로 듣겠죠. 폭락론자 방송을 듣고 있으면 좀 위로가 되나 봐요. 위로가. 그런데 내 자산 가치는 계속 봄눈 녹듯이 녹는데, 여러분 사실은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 시간은 뭐다? 시간은 금이다. 그죠? 맞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런데 어떤 시간만 금이 될 수 있냐면 자산에 투자한 시간만이 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난 그냥 전세 살 거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냥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난 3억 전세 사는데 난 2년 뒤에 돌려받을 거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죠. 3억의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이게 쭉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더니 바꾼대요. 그죠? 그래서 청와대 가서 막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릉역 주변에 그 새 아파트들 있잖아요. 걔네가 다 10억이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은 6억 7억에 그 주변에 이제 창릉에 집을 짓는다면 9평을 6억 7억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90%까지 올리겠다잖아요. 그럼 9억에 사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로또 분양 기다렸는데 또 전월세 금지법이 생겼어요. 만약 내가 창릉에 이제 새로 이제 9년 뒤에, 그것도 8년 뒤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살아야만 돼요. 예전에 전세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아파트도 사지 말라 이거예요.